주식이랑 코인의 9월달 상승장이 사실상 단 하루에 결정이 됩니다. 이번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금리를 올려야 되냐 아니면 동결하냐, 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잭슨홀 미팅 28일날 진행이 되죠. 미국 시간으로 27일이니까 이제 28일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금요일이겠네요. 금요일날 이제 그 잭슨홀 첫 기조 연설이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다른 방송에서 뭐를 중요하게 보라 그래요? 다른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주식, 뭐 코인, 경제 방송에서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그거 보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다? 연준이 시장에 개입을 하는지 혹은 안 하는지, 베센트 재무장관을 도와줄 건지 아니면 안 도와줄 건지, 그거 보셔야 돼요. 통화정책 방향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정답이다. 링크가 어디 있나요? 링크 올려주세요. 자, 트레이딩 메이트 입장 링크 올려주세요. 자, 채팅창 공지로 올려드릴게요. 연준 비둘기 발톱 드러낸다는 뷰가 많아요. 발톱을 드러낸데, 자, 봅시다. 비둘기 발톱은 안 드러낼 것 같은데, 드러내겠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아마 많은 그 경제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금리 인상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할지 힌트를 줄 거다. 뉘앙스를 줄 거다. 여러분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9월 달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잭슨홀 미팅은 캐비너시 연준의장의 동무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6주마다 열렸었던 FOMC는 연준 이사들과 같이 이끌어 나가는 행사라고 하면, 잭슨홀 미팅은 캐비너시 그냥 단독 무대야. 콘서트야. 그럼 캐비너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통화정책을 이끌어 갈 거고 연준을 이끌어 갈 건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아까 연준의 시장 개입이 있냐 없냐, 그거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거든요. 9월 달에 50%뭐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최근까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높죠. 그래서 베센트가 뭐를 해요? 지금 베센트가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일본의 엔화도 매입하고 국채 바이백도 9월 9일부터 2배로 확대하고, 엊그저께는 또 TJ 통장에 1조 달러를 쓰겠대. 국채 사는데 이것저것 다 하겠대요. 그래서 국채 금리를 지금 낮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너 그래서 캐비너시야, 베센트 도와서 국채금리 낮춰줄 거야? 베센트 도와줄 거야? 아니면 안 도와줄 거야?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무리 국채 바이백, 엔화, 메이, TJ 통장 1조 달러에서 써봤자 2천억 달러밖에 못 써요. 지금 대략적으로 월가 예상치가. 그러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막 4%, 3% 후반대 못 내린단 말이야. 그럼 베센트가 할 수 있는 거는 상방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는 거 막아주고 올라가는 거 막아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헤지펀드, 채권 자금단들한테 너네 쇼 때리지 마. 너네 다 쇼스퀴즈 난다. 쇼스퀴즈 나면 오히려 쭉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무리 용을 쓰고 막 난리치고 막 뛰어댕겨도 10년물 국채금리 낮출 수 있는 그 상한선이 있어요. 4.5 한 2에서 3 정도. 그러면 베센트는 상방을 막아주는 역할이고 하방으로 밑으로 떨궈주는 역할을 누가 해줄까? 연준이 해주는 거예요. 연준이.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연준이 어떻게 장기채 금리를 낮춰줄 수 있냐면, 매파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물가 잡을 거다. 연준 2% 잡을 거예요. 물가 잡아준다는 얘기만 해줘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쭉 낮아지겠죠. 연준 저놈이 실제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연준이 물가 잡겠네?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프리미엄이 쭉 떨어지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캐비너시 연준의장이 잭슨홀 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 거다, 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매파적으로 발언할 가능성이 높아요. 10년물 장기채 금리 낮춰주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연준이 그래서 재무부, 베센트 재무장관을 도와서 시장을 좋게 해주느냐, 아니면 진짜 반대의 편에 나서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할 거냐,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매파적으로 발언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이미. 전 정해졌다고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볼까요? 잭슨홀 미팅에서 9월 달에 금리 내릴 수도 있고요. 돈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바램처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장기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동안 막 힘을 쓰고 장기채 금리 잡으려고 했던 게 다 허투루 가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매주 오찬을 즐기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를 하고 우리 채널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캐비너시의 큰 틀은, 방향성은 트럼프랑 베센트랑 같다는 거를. 그러면 캐비너시 입장에서는 매파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물가 잡을 거야. 너네들 물가 2% 이상 올라가는 거 우리 용납 못해. 그럼 장기채 금리 낮아지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캐비너시가 재무부를 도와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지, 아니면 개입을 안 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알아서 하게 냅두는지, 그 두 가지를 봐야겠죠. 두 가지를 봐야겠죠.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해요. 왜? 물가가 높죠?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높아. 이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예요. 금리 인하할게요. 돈 풀게요. 유동성은 좋아지겠죠. 근데 장기 국채 금리가 내일 올라가겠죠. 잭슨 미팅 이후에. 그럼 베센트 재무장관을 오히려 도와주는 건 뭐냐면 연준이 시장 개입을 축소하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누구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베센트 재무장관.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딱 정해졌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이 상승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연준에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처럼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을 줄일 거고요. 시장 개입을 축소할 거고요. 재무부 베센트 장관 쟤네가 뭐 하는 거만 그냥 냅두세요. 쟤네만 바라보세요. 시장 개입을 축소한다 그러면 시장은 베센트를 볼 거예요. 그럼 시장은 베센트를 불안하게 보더라도 언제까지는 올라갈 거라 보는 거예요? 11월 달 중간 선거 전까지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를 악물고 국채금리를 잡을 거라 생각하니까 불안정하지만 그때까지는 롱이다. 그럼 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나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국채금리 개입하는 거 용납 못해. 우리 금리 올릴 거고요. 긴축할 겁니다. 베센트랑 적으로 돌아서 그러면 잭슨 미팅 무너지죠. 하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캐비너시 연준의장의 스탠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결과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번 잭슨 미팅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TF예요. TF. 5개 TF.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캐비너시의 동무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TF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5개 TF 구성원들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프레임, 물가지표를 다시 짠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랜드 맨큐라고 하버드 전 부시 백악관 CEA 위원장이에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반올림해도 2%다. 2.1%도 2%고 2.9%도 2%다. 캐비너시가 한 얘기랑 똑같죠? 쉽게 말해서 2.9도 2% 잡은 거고 2.1도 2%야. 그럼 우리는 2.9%까지만 나오면 물가 잡은 거야. 이분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토머스 사전트. 적자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미래 인플레이션이 더 커진대. 재정 적자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커진대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때요? 엄청나게 많죠. 금리 올리라는 얘기예요? 내리라는 얘기예요?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토머스 사전트 이분. 자, 윌리엄 하이트. 저금리. 버블 너무 심하다. 저금리는 안 된다. 자, 이번 TF에서 인플레이션 프레임을 어떻게 씌울 거냐면 제롬 파월 연준의장 때는 그냥 근원 PC, PC 물가로 갔다면 이번에 캐비너시가 얘기했었던 절사평균값, 트리민드 PC. 자, 트리민드 PC가 뭐냐면 위아래 변동성 심한 것들 다 날리고 중간값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물가가. 자, 캐비너시 1.4, 2.4, 2.2. 이미 연준은 물가 잡았네요.
이거 얘기하면 시장에서 뭐라고 판단할까? 물가? 이미 잡혔네, 캐비넛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걸까? 아니,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는 3.8, 1.6, 3.3이에요. 금리 못 내려요. 근데 캐비넛이 체제에서는 금리 내릴 수 있죠. 물가가 이렇게 낮은데 미국 GDP는 높고 이 물가의 기준값을 이번 잭슨홀 미팅 때 아주 설득하면서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잭슨홀 미팅 때.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인준 있죠? 데이터 인준 이분들 다 한통속입니다. 캐비넛이 연준 의장이랑 한통속이에요. 자, 대차대 주표 봅시다. 6.7조 달러 숨은 금리 인하. 제레미 스타인, 브루킹스 국채시장 기능 장애. 하버드 전 연준이사고요. 라구라 라잠, 인도 중앙 총재예요. 그리고 캐런 다이너, 오바마 재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예요. 자, 대차대 주표 무슨 얘기할까? 지금 많은 분들이 캐비넛 씨가 대차대 주표를 축소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갉아먹고 매파로 바라보죠. 많은 분들이 캐비넛 씨를 매파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대차대 주표 축소하자는 거예요. 줄이자는 거야. 대차대 주표가 뭐냐면 연준이 시장에서 국채 그리고 부동산 모기지 채권을 사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뭐 팬데믹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무너졌을 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항상 소방수 역할을 했던 게 연준이에요. 시장의 유동성을 주면서 시장을 회복해 줬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 돈을 안 뿌리겠네. 그래서 매파로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가만 보면 잘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대차대주표 축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호슈님,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매파적인 거 아닌가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언뜻 들으면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겁니다. 캐비넛 씨가. 여러분들,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필요 있습니까? 금리 올릴 필요 없어요.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미 시장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보세요. 2년물 국채 금리 보세요.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갔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지네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시장에 긴축을 하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요. 대차대조표를 줄이면 돼요. 시장에 돈을 안 풀면 자연스럽게 금리는 내려옵니다. 물가도 잡을 수 있습니다. 굳이 FOMC에서 금리 인상할 필요 없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의견, 명분을 대차대조표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걱정되는 거, 쿠슈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연준이 100억 달러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대. 그럼 시장에서 유동성이 100억 달러가 없어지겠죠? 근데 반대편에서 누가 100억 달러를 푸네? 누가 풀어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 100억 달러를 풀어버리죠. 그럼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이죠. 시장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줄이고 금리 인상 대신 금리 인상을 안 올리는 명분으로 쓰겠지만 결국에는 뒷구명에서 재무부가 돈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돈을 긴축하고 돈을 회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장에는 쌤 똑같은 거예요. 재무부가 돈을 푸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실제로는 유동성이 감소가 아니라고 열어보면은 100센트가 돈 풀고 연준이 돈을 회수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 없고 명분이 생겼죠? 대차대조표 줄일게. 금리 인상 안 올릴게. 그러면서 결국 연준은 시장에 개입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연준이 돈 푸는 이런 정책, 이런 영향력을 누구한테 이양한다? 재무부 베센트 장관한테 이양해 주는 거예요. 정부의 힘은 커지고 큰 정부가 들어서고 연준의 힘은 약해지고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레미 스타인, 라구란 라잔, 캐런 다이너 이분들이랑 같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를 머릿속에 놓고 딱 들으시면 해석이 된다고. 자, 데이터 뭐 생산성 고용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갑시다. 자, 데이터 짧게 갈까요? 자, 실시간 지표로 저물가 증명. 맥밀런, 월마트 전 CEO, 라지 채티, 케빈 머피. 고용 지표는 어떻고요? 지금 미국의 물가 지표는 어떻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금 물가 이렇게 안 높습니다. 자, 생산성 고용. AI가 물가를 낮춘대요. AI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앞으로 제조 물가 만들어내는 생산성 향상이 나오게 되면은 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PC 부합했죠? 나쁘지 않죠? 미국 GDP 실제치 1.5, 예상치 1.5, 이전치 2.1, 2분기 잠정치가 살짝 내려가긴 했네요.
그래도 1.5%, 1% 중후반은 나쁘지 않다. 좋다. 그리고 GDP는 좀 상세로 봐야 돼요. 수입이 늘었나 수출이 늘었나. 무조건 1.5% 떨어졌다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PC 예상치 부합했죠? 나쁘지 않을 걸 말씀드렸잖아.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이번 잭슨홀에서 뭐 보셔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전 영란은행 총재 머빈킹, 아르미니오 프라가, 피터 피셔. 여러분들 머빈킹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후보 연구소라고 전형적인 그 공화당, 캐비너시, 트럼프 그쪽이에요. 그럼 이분이랑 나와서 커뮤니케이션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앞으로 FOMC 성명서 있죠? 3페이지였다면 1페이지로 줄일 거예요. 말 안 하겠다고. 말 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점도 그 FOMC 회의를 1년에 지금 6번에서 8번인가 하죠. 8번인가 그럴 거예요. 6주마다. 이거 횟수 줄이겠대요. 4번에서 5번으로. 얘기 안 하겠다는 거죠. FOMC 굳이 많이 할 필요 있어? FOMC 연준 위원들이 나가가지고 막 공식 석상에서 떠들어대니까 금리가 더 복잡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리고 점도표 안 찍을게 9월부터 그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뭐예요? 연준이 시장 개입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소통 안 하고 시장 개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알아서 해? 재무부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바톤 터치하는 거죠. 니네가 알아서 해. 재무부 네가 알아서 해. 돈도 풀고 뭣도 하고 큰 정부로 가. 연준의 영향력, 발권력을 어떻게 보면 재무부한테 이양해주는 그 셈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 간단해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뭐 시장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오늘 하우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하우스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시장에서 잭슨홀 미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러분들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다 말씀을 드렸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잭슨홀 미팅이 8월 말 9월 초 그리고 9월 13일인가 17일인가 그러죠. 17일 거야 아마. FOMC 회의까지도 연장선상에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총정리 한번 해드리고 다음 섹터로 넘어갈게요. 숨 찬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잭슨홀 미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상승장이 하반기에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잭슨홀 미팅인데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보다 더 중요한 건 연준의 개입이 시장 개입이 많을지 적을지를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보셔야 되고 얼마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을 좀 도와주는지 국채금리 낮추는 걸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워시가 시장 개입을 좀 줄일 수 있는 5개 TF를 발표를 할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잡았다. 트리민드 민 요거 발표할 가능성 높고요.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대신 내년부터 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금리 인상 안 해도 돼. 이미 대차 대조표 줄이면 금리 인상 효과야.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는 명분을 꺼내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이던스 안 줄 거고요. 점도표 없앨 거고요. 축소 FOMC 회의도 축소할 겁니다. FOMC 성명서 많이 안 쓸 거예요.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고 시장 개입을 줄일 거예요. 그러면 연준의 영향력, 권력을 누구한테 이양할 수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 미국 트럼프 정부를 조금 더 크게 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개입이 좀 줄어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베센트 재무장관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럼 베센트 재무장관은 11월 초까지 중간선거 전까지 시장 부양 상승, 시장 상승을 계속해서 일으키겠죠. 부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불안정한 상승장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둘 수 있겠죠.